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대장동 비리 등과는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거세게 불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선이 붕괴되어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상원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이재명 재판에 앞서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8개월 만에 20%대로 추락을 했네요. 이 금요일에는 늘 갤럽 여론조사가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라는. 그래도 신뢰성이 높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당 지지율이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관심사 아닙니까? 네, 관심이 있었죠. 여론 지지율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 아니요 부결 잘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갤럽 여론조사 2월 28일에서 3월 2일까지 이렇게 3일간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39%인데 민주당은 29%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거였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결의 그때 이미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50 몇 %인가 그랬고 부결을 바라는 쪽이 40 몇 %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결국은 결과가 부결로 나오니까 이 50 몇 %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여론이 이쪽으로 간 거죠.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 예상됐고, 그다음 또 하나는 작년 6월이었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지났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28%인가요? 그렇게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래도 이제 그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취임 이벤트 효과. 컨벤션 효과를 컨벤션 효과입니까? 이 컨벤션 효과, 그 다음 검수완박법 급속 처리, 이런 걸 전부 다 해가지고 28% 나온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그 민주당 지지율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뭐 늘 30%대. 뭐 고정 지지층이 있으니까, 고정 지지층의 중도층에서 약간 진보 성향 분들이 아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인사 참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야당의 지속적인 공격 이런 걸 합쳐서 항상 그게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30%를 항상 넘어섰고 국민의힘하고 그 더 높을 때도 있었고 비슷할 때도 약간 뭐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약했죠. 처져 있었죠. 처져 있었죠.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로 인해 가지고 아마 지금 이 여론이 지금 검찰에서 다시 체포 동의안 또 낼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거의 백화점식의 그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검찰로서도 또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 범죄 내용들이 보면은 대장동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대표 범죄지. 그렇죠. 나머지도 사실 지자체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인허가라든가. 이게 저번 이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자체장들이 어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되면서 지자체장들의 어떤 비리가 너무 많아요. 아예 그 호남이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당선되고 이런 데 아니면은 어떤 중립적인 곳,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서울이라든가 성남, 용인 이런 식으로 어떤 이게 견제 세력이 모호한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자체장들이 어떤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워낙 개발
인허가 비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 많았던 게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는 이 성남시가 거의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견제받지 않는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계속적인 수사를 하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다시 영장이 청구되면 결과 모른다는까지 가버렸어요. 그렇죠. 이번에 최소 31표 예. 이상의 이탈표가 예. 나온 것 아닙니까? 민주당 그렇죠. 내에서만도. 그러면은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시 체포동의에 나오면은 100표 나올 것이다. 이탈표가. 100표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중도로 있던 그렇죠.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제 다 커밍아웃해서 이쪽으로 올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한 피로감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피로감이 있겠지만은 이 중도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렇게 야당 대표로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어떤 정치에 대한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정치에 대한 뭐 피로감이랄까? 피로감, 예. 뭐 정치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실망감 예. 이런 걸 계속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걸 내년 총선이 이제 뭐 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 4월이니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각자 살 길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각자 도생해야죠. 각자 도생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공천권을 진다 하지만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분당위원까지 생긴다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몇몇 그러니까 비명 반명들은 네. 결국 당을 깨더라도 있죠. 자기들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아마 비명 반명들은 뜨끔할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 지난번 이탈표도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에는 민심이라는 게 가장 그렇죠. 크게 예. 작용하는 거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뽑은 거예요. 예, 민심이. 예, 예. 그러니까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의원들이 가장 민심을 잘 피부로 알죠.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장에서 맞습니다. 예. 여론과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탈표가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엔 수도권 의원들이고 대부분이 그 예. 이탈표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개딸들은 그걸 지금 그러니까요. 살생부까지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만. 뭐 그 지금 그 반명이나 비명이 지금 살생부에 지금 뭐 어떻게 움직일 사람들 아니죠 이미 자기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 이렇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민주당 내의 반명 이명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서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도 뜨끔할 겁니다 지금. 뜨끔하죠. 예, 이렇게 나오면은 이 반명이 비명이 계속적으로 이게 이 뭐라 그럽니까? 양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방향으로. 지진이 이번에 터키 지진도 났지만은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만일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분열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일 바라는 건 사실 2027년 대선 예. 아닙니까? 예. 그것도 거의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체포동의안 계속 나오고 민심이 예, 이반되면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예. 없고 이번의 경우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5%가 떨어졌고 크게 하락했죠. 국민의힘은 2%가 2% 올랐어요. 상승하고, 예. 이 격차가 한 7% 나는데 예. 지난번 예, 예. 그 체포동의안 부결과 가결 그 차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벌어져 지금 버렸습니다. 10% 차이가 돼버렸죠. 예.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오차 범위 내고 그냥 비슷비슷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이 체포 동의안이 결국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 말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정치 탄압 이런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됐죠. 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계속 정치 탄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설 자리가 자꾸 줄어들면은 결국은 나머지 반명 비명들은 뭔가 그걸 해야죠. 그렇죠. 결단을 내려야죠. 이제 체포 동의안이 또 나오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또 여론이 악화가 될 더 수밖에. 악화되죠. 그러면은 지금도 20%로 주저앉았는데 예. 그 지지율이 계속 20%대로 고착이 된다든가 만약에 뭐 20%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뭐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빨리 나가라 할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예. 당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금배지 지켜야 하겠다 하는데
20%대로 이렇게 고착화되는 경향만 보여도 아마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예. 대표직 물러나라.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당대표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유, 자기 발에 지금 뭐 그게 발등에 불인데 예.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이재명 대표 잘한다 계속 이거라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러고 있죠. 국민의힘 예.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 체제가 오래 가면서 예. 이렇게 계속 그걸 뭐 죽을 쓰기를 한자로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바라지는 않지만 그대로 되면 참 좋겠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계속 영장 청구하고 계속 민주당에서 부결시키고 예. 그게 내년 총선 전까지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속셈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여론조사 공정에서 44%까지 올라가면서 네. 아주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최근에 특히 뭐 3대 개혁 중에서 노동개혁에 네. 대해서 아주 네. 강한 아유, 뭐. 입장을 예. 표명하고 있으면서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이 불이 꺼지지 꺼지지 않는다. 않는다고. 예. 그렇게 지금 언론에 나올 정도 아닙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노조의 그러한 불법이랄까 탈법 행태에 대해서 이제 거의 피로감을 넘어서 이제는 저건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대부분 형성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인사 문제, 좀 검찰 출신에 대한 편중된 인사 외에는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맥을 잘 잡고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 1년 만에 이렇게 한다는 게 1년도 안 됐죠, 사실은. 그 뭐 대통령 5월 편집 돼야 이제. 5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노동 권력이 워낙 세고 예. 그다음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말할 수도 없었고 뭐 지금 크레인 기사 문제라든가 지금 노동 문제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뭐 한노총에도 그 어떤 부위원장 이분들이 뭐 3억을 받았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노동 권력이 아까 그 지자체장처럼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정부까지 수사권을 가진 정부조차도 견제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도 괜찮다. 예. 아무도 못 건드린다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노동개혁 저는 그 노동개혁만 잘 돼도 있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훨씬 발전하고 보거든요. 노동이 정상화돼야 경제가 정상화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부당한 노동 운동에 전부 다 돈을 주고 이러니까 기업에서 네. 이게 제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 다 정가될 수밖에 이게 정가될 없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인프레 중에 상당 부분은 그리고 집값 중에 상당 부분은 이게 전부 다 이 노동 권력이 어떤 사회를 경제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만 잘 해결해도 국가 정상화에 가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그 갤럽 조사를 보면은 서울과 충청권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하고 민주당이 하락해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이 난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이제 내년 총선에 예. 결국 싸우는 데는 서울하고 수도권이죠, 뭐. 수도권과 충청권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죠. 결판이 나는데 지금 이 지지율이 네. 서울 충청권에서 완전히 격차가 벌어져 버려요. 네.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작년 지자체 선거에서 이미 상당 부분 결판이 좀 났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수도권의 어떤 민심 위반, 예.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그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당시에 국회의원을 안 뽑아주든지 뽑았더라도 당 대표로는 하지 말라는 그때 여론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워낙 그 친명 예. 또는 개딸들에게 접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대표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당이 그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 결과 국정도 파행될 것이다. 다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지자체 선거에서 지금 서울시의 그 구청장이라든가 완전히 원사이드 아닙니까? 네. 거의 국민의힘이 거의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그렇죠. 그 더불어민주당 측
그 구청장이 거의 다 바뀔 정도로. 서초 빼고 싹 예. 예, 민주당이 싹쓸이했죠.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아주 오만해졌다는 게 이 민심을 안 받아들이고 잘못된 민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옳은데 민심이 잘못 오도되는 바람에 됐다고 해서 반성할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어떤 체포 동의안 계속 나오고 하면서 그게 민심에 여론에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 노란봉투법 우리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것도 결국은 이렇게 노조가 엉망인데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 노조를 더욱 더 보호해 주자는 게 그렇죠.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노란봉투법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헌법에 위반하면서까지 노조를 이번에 그것도 우리 이중 갑옷이라 그랬네. 이중 방탄복 노조를 거의 성역으로 만들어준 법이에요. 그렇게 그거는. 됐죠. 마치 외국 그 대사나 영사가 취해법권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 뜻이 노동계는 취해법권 지역으로 만들어준 법이 하는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거든요. 불법 뭐 이렇게 파워버리고 뭐 해도 불법해도 손해배상 못한다. 못하게 한다. 예, 아주 그걸 제한해 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맥을 짚고 안 된다. 이 노조 개혁해야 한다. 이런 나오니까 여론이 아니 이렇게 무소불위의 노조를 둘러싸는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노조를 개혁하겠다는 거니까 지지를 안 보낼 수가 없고 결국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차세대 대통령감 뭐 네. 지도자 이 여론조사를 늘 갤럽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20% 여기도 한 3%가 3% 추락을 내려갔네요. 했고요. 한동훈 11, 홍준표 5, 안철수 4, 오세훈 이낙연 3, 이준석 원희룡 2, 유승민 1% 이렇게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여권에서는 1위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재지난해 1%로 시작했습니다. 검찰총장 때 그러니까요. 1%로 시작을 했는데 이 한동훈 장관은 벌써 11%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여권에서는 뭐 길이나라고 합니까? 뭐 예. 그런 셈이 됐네요. 됐죠.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당히 섭섭하게 했어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7년 이걸 겨냥해서 정말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톡톡히 지금 하고 속된 계시다. 말로 하면 뽐뿌질을 많이 한다고. 예. 그런데 이렇게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홍준표 시장의 배로 나와버렸고 이 안철수가 최근에 이 당대표 경선에서도 하락세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하락세로 나오는 거 보면 여론이라는 게 그게 딱 맞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추세선은 비슷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20%란 거 있죠. 예. 이거는 우리 일본말로 훅가시라 그러죠. 좀 부풀림. 그렇지 않아도 늘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나온다. 있는데 민주당 그 딴 사람이 지지자가 없으니까요. 지지자가 뭐 예.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권 후보로 뭐 딴 사람 이야기했다는 개딸들한테 혼날 겁니다. 아마. 어떻게 우리의 지금 희망인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어떻게 딴 사람을 어디다 대고 진짜. 그런데 이제 아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동훈 장관의 이렇게 11%는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재명에 대한 카운터 파트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고 또 그 뭐 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한동훈 장관의 계속되는 어떤 국회에서의 어떤 본래 사이다 발언은 저 이재명 대표의 특허 전매 특허인데 지금은 한동훈 장관의 전매 특허가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 한동훈 장관의 사이다는 있죠. 좀 고품질의 사이다예요, 사실은. 본인이 어떤 국민들한테 어떤 쾌감을 주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고 자기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 국민들이 보기에 뭐 물론 보수층을 지지하는 사람이 보기에 더 그렇겠지만은 아주 적확한 그 상황을 아주 꿰뚫는 말이 되는 바람에 사이다 발언이 그렇게 됐고 된 거죠. 이재명 대표는 남을 갖다가 속을 후벼 파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발언을 하면서 특히 보수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사이다 발언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진실에 입각하고
어떤 진정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고 어떤 정적을 갖다가 모멸감을 주고 이러기 위한 사이다 발언이었거든요. 예, 의도된 계산된 발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예.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그랬고 그다음 근데 제가 몇 가지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이 지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만일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현직 장관이고 그다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공화국 소리를 야당에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검찰공화국이라는 느낌이 날 정도의 인사를 많이 했어요. 예. 이번에 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도 떨어졌지만 그 정도로 그게 야권의 어떤 먹이가 될 정도로 예. 검찰에 치중한 인사가 아니냐. 그리고 인사를 갖다가 검증을 담당하는 예. 사람들이 전부 다 검찰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복두균 씨도 뭐 검찰 일반직이지만 검찰 출신으로 봐야죠. 검찰 출신이 더 그다음 사면- 한동훈 장관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자리가 없어지면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도 좀 실패하는 정도로. 예.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이 현직 장관으로서 이 지금 지지율 11% 나오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 예. 지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또다시 법무부 장관이죠. 뭐 그거나 뭐 비슷하니까 대통령 후보로 벌써 본인은 입 한마디 안 뗐는데 대통령 그 지지도에 나온다는 거 있죠. 다음 선호도에 나온다는 게 좀 비정상적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크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그게 반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옛날에 1%였잖아요. 예. 그게 왜 1%였냐면은 설마 대통령 나오겠냐. 그게 현실성을 본 거예요.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조국에 대한 반감 이런 걸로 1%는 안 돼. 한동훈 장관이 만일에 본인이 대통령 나오겠다 그랬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장관직 그만두고 내년 총선부터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예. 대표에 대한 대척점으로 그러니까 그 한동훈 지지가 좀 부풀려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버리고 이제 물러나서 정치권에 정식으로 입문하면은 상황은 또 좀 달라지지 많이 않겠나 달라지겠죠.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